네, 글로벌 핫 이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오전에는요, 김태성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화상 연결해 보도록 하죠.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일주일 만에 좀 찾아주셨는데요.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가 출연하는 날 시장이 좋아야 네. 여러분들도 힘이 나고 또 말씀을 드리는 저도 굉장히 힘이 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즐겁고 재밌게 나누겠지만 네. 오늘은 전반적으로 시장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우리나라 장 시작 전에 지금 굉장히 공포스럽고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그 공포감과 걱정을 짧은 시간이나마 조금은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좀 덜어드릴 수 있는 투자의 대안들 좀 많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글로벌 핫 이슈 코너에서 이제 외신을 조금 훑어봤는데요. 자, 이제 첫 번째 기사부터 좀 보시면 3월 치솟는 에너지 가격과 또 식품 가격 또한 높아져서 이게 1981년 이래로 가장 뜨거운 소비자 인플레이션을 의미한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새로운 악재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WTI 유가가 이번 주 갑작스럽게 오른 건 아니죠. 네. 사실 WTI 유가의 선물은요. 이미 2주 전에 3주 전에 한번 최고치를 찍고 나서 지금 현재 약 1, 2주 동안은 사실은 하향 안정화되고 있고 배럴당 100불 이하로 내려온 상황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지난 1분기에 굉장히 또 가파르게 올라왔던 부분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을 좀 부추기면서 또 이제 WTI 유가만 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음식료 업종들이 오르는 게 뭐냐면 밀, 보리 이런 우리가 먹는 것 그리고 또 이것을 넘어서 비료라든지 이러한 것들까지 모든 원자재들이 오르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 혹은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따지고 보면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슈는요. 오늘 내일 일이 아니었습니다. 금리 인상 언제부터 이야기가 나왔냐? 작년 3분기부터 나왔습니다. 올해는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지만 내년에는 굉장히 금리 인상이 빨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미 흘러나오고 있던 상황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라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면서 약간의 조금 이제 속도를 부추기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미 시장에 참여하신 분들이 올해는 금리 인상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 이제 거기에 정도와 강도의 차이이겠지만 결국 이제 5월 달에도 0.5bp 올라간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은 시장에 조정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과거의 역사적인 흐름을 놓고 보면 금리 인상을 하고 나면 오히려 선반영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로 시장은 굉장히 강하게 또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움직이고 있는 원자재 가격에 따른 수혜주들을 먼저 찾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에너지가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대표적인 정보는 에솔과 같은 정제 마진에 대한 수혜를 보는 기업들을 매매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 그러지만 저는 대체 에너지 쪽을 찾는 게 맞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유가를 제외하고 전기, 수소, 태양광, 풍력 이쪽으로 한번 종목을 우리가 잡아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지금은 시장이 밀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막상 금리 인상이 되고 나면 그동안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지수가 올라갈 확률이 높으니 저는 이 금리 인상하기 전까지 최대한 상승폭 있는, 그러니까 상승력 있는 종목이라는 건 실적이 좋은 종목이겠죠. 그런 종목들을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가장 좋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움직이는 원자재 가격의 수혜주를 조금 보시라라는 말씀해 주시면서요. 함께 대체 에너지, 또 전기, 수소, 태양광, 풍력까지 지켜보시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트위터 관련한 이런 기사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이제 좀 방향을 전환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적대적인 인수 합병의 문이 열린다 이런 말인데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런 말에 흔들리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 뭐 완벽하게 100% 유사한 일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지난주 이번 주에 굉장히 또 M&A 이슈로 핫한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일단 뭐 쌍용차 인수를 통해서 뭐 에디슨 EV가 첫 번째 불을 지폈었고, 근데 이제 에디슨 EV가 자금 조달에 성공하지 못하면서 또 쌍방울, 막 광림 같은 종목들이 나왔었고요. 또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뭐 KG 그룹주들이 굉장히 돌아가면서 지금 빠른 순환매를 나타내고 있는데, 저는 이러한 흐름은요, 단기적인 트레이딩일 뿐 중장기적으로 수익을 크게 걷어내기에는 굉장히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백투더 베이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초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주식에서 기초라고 하는 것은 주가가 올라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예요. 현재 나오고 있는 실적, 그리고 앞으로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성장성. 그래서 저는 개별 종목들 중에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에 더 집중을 하는 게 맞지, 지금처럼 나스닥 지수가 계속해서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그런 M&A라든지 테마주들이 눈에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실적이 좋다고 하는 종목군들은 지수와 연동을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지금 지수가 많이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 할지라도 지금 당장 내 계좌에 수익을 내지 못하니까 그 M&A 관련 테마들, 그런 종목들로 이제 매기세가 붙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푼돈 벌다가 큰돈 잃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실적이 잘 나오는 네. 그런 종목들 위주로 분할 매수하자라는 의견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M&A 관련 뭐 섹터나 이런 테마주들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이제 현재 실적이 좋거나 성장성이 있는 이런 이런 종목들로 좀 분할 매수하시라라는 이런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기사는요, 또 이제 같은 인플레이션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자, 뉴욕 연준이 이제 조사한 결과 3월 인플레이션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네, 전문가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당연히 뭐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일단 국채 금리가 상승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기술주들이 많이 하락을 좀 보였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 글로벌 시장 지금까지 역대까지 지수가 내려가는 날에도 올라가는 섹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죠? 네. 지금 이제 시장에 부담이 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우리나라 시장과 미국 시장 통틀어서 지금 공통적으로 한 가지 업종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자동차 관련주. 네. 그러니까 뭐 현대차, 기아, 지금 미국 시장으로 봤을 때는 뭐 제너럴 모터스, 포드, 그리고 혹은 여기에서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 리비안 같은 기업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시장 지수에 영향을 주는 악재가 있다 하더라도 저는 그래도 상승하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뭐 단순한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기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에 따른 큰 외형 확장과 큰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큰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오히려 이렇게 가격의 조정을 받을 때,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생겼을 때 저는 매수를 해보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너무 공포감을 갖지 말자. 어차피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지나가고 나서 가장 강하게 좀 오를 수 있는 종목군들을 미리 좀 선점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장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악재가 있더라도 오르는 종목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좀 주목하시란 말씀하시면서 자동차 이제 관련주들 좀 꼽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간밤 마감한 이제 글로벌 마감 시향을 한번 좀 살펴보면요. 앞서 이제 전문가님이 짚어주셨던 것처럼 미국 뉴욕 그 국채 심리가 급등을 해서 기술주들이 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도 2%대로 좀 빠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 나스닥의 낙폭이 굉장히 좀 컸어요. 그러니까 네. 3대 지수 안에서 유난히 나스닥 그 조정의 폭이 컸기 때문에 아마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래도 나스닥이 또 반등을 해주겠지라는 생각에, 그렇죠. 또 우리나라도 사실은 오전장 그리고 뭐 중간에 조금 쉬긴 했지만 결국 오후장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이제 매수가 좀 붙은 상황인데, 네. 막상 시장의 뚜껑을 열고 보니까 결국 나스닥도 빠졌고 S&P 500도 빠졌고 다우지수도 많이 지금 빠진 상황입니다. 특히 네. 이제 그 안에서 가장 힘이 들었던 게 기술주들, 그죠? 기술주 하면
반도체 쪽을 또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하면 또 뭐 애플이라든지 AMD라든지 마이크론이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네. 결국 이러한 기업들이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당연히 강하게 출발할 수는 없어요. 대신에 두 나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가격적인 혹은 주가의 위치가 다르다라는 것. 제 S&P 500의 위치 그리고 나사 종합지수의 위치를 보면 최근에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조정을 받았다가 3월부터 약 한 보름 동안요. 네. 바닥권 대비 한 16% 올랐어요. 그런 다음에 조정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증시가 15%, 16% 올라갈 때 단 한 번도 제대로 올라가지 못했어요. 네. 가장 주요했던 부분이 원달러 환율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종목을 매수함과 동시에 환차손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하게 매수세를 지금 붙여줄 수 없는 상황. 그런데 지금은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돈이 많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삼성전자 지금 사야 될 때인가요? 안 사야 될 때인가요? 당연히 한 번에 사기에는 부담이 되지만 그쵸? 지금 가격대면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인식을 하는 게 저는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오히려 우리나라 시장은 오늘 강하게 한번 개파락하더라도 저점 매수세에 대한 이점을 통해서 충분히 장 중후반부에는 그래도 되돌림이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뉴욕 증시 이어서 유럽 증시가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좀 같은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렇죠. 일단 유럽도 여전히 유럽은 지금 더 이 원자재 가격 상승의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큰 거죠. 그리고 이제 천연가스에 대한 이슈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유럽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여러 가지 산업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독일 닥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견고하기 때문에 그죠? 지금 독일하면 가장 우리가 먼저 떠오르는 산업이 제조업. 그쵸. 그리고 그래서 제조업 안에서 이제 가장 원픽이 또 자동차. 네. 제가 지금 이번 주에 자동차가 굉장히 강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 지수보다 독일 지수가 이제 굉장히 선방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모습. 특히 또 이러한 흐름은 더 오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저는 유럽 증시는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대신에 미국 증시와 중국 증시가 강하게 올라가지 못하니까 상승폭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또 작은 박스권 안에서 흘러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크게 흔들리지 않을 그 유럽 증시지만요. 아무래도 그래도 뉴욕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지켜보시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제 아시아 증시는 또 그 일제히 또 하락을 했는데요. 이게 미 연준의 빅스텝 예고에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일단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많은 이 글로벌 지수가 지금 하락을 받는 이유는 이 빅스텝에 따른 부담감이겠죠. 네네.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고 많은 미국 기업들이 기업에서 벌어들이는 실제 자산만 가지고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빚을 내서 새로운 기술, 그러니까 R&D에 투자를 한다거나 혹은 새로운 신사업에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당연히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빚을 빌리는 것조차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미 빌린 빚에 대해서 갚아 나가는 것도 부담이 되다 보니까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비안전자산에 속하는 주식시장이 또 강하게 치고 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다. 근데 대신에 빅스텝 이 이야기를 우리가 벌써 5월달 하기 전부터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자들도 이제는 내성이 생깁니다. 어차피 5월달에 빅스텝이 시작될 거라는 것은 다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 네. 막상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시장을 억누를 수 있는 불확실성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불확실성 해소 국면으로 악재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지수는 또 강하게 반등을 해줄 수 있는 대신에 그 전 기간까지 여러분들이 전략을 좀 잘 짜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나스닥이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을 주겠지라는 생각에
전체 자금을 모두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고 빅스텝 전까지 계속해서 흘러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최대한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나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국내 증시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우리 증시는 좀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좀 복귀 좀 부탁드리고 오늘 전망까지도 조금 의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실까요? 네, 일단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그래도 꼬리를 달면서 올라오긴 했습니다.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이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원달러가 1230원 위로 올라왔습니다. 네. 최소 1210원 이하로 내려와야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샀을 때 환차손에 따른 손실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 그래요. 그런데 1210원을 지금 넘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삼과 동시에, 그러니까 매수함과 동시에 네. 환차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매수함과 동시에 손실인데 살 필요가 있을까요? 없다라고 생각을 그쵸.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강하게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무엇보다도 원달러 환율의 하향 안정화가 가장 급선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을 보실 때는 삼성전자가 왜 안 오르지, SK하이닉스가 왜 안 오르지 이걸 보시기보다 한 단계 조금 더 눈을 넓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조금씩 이제 체크를 하면서 네. 올라가게 되면 계속 우리나라 시장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대신에 내려오게 되면 최근에 이제 계속 고점에 있었기 때문에 또 빠르게 하향 안정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흐름을 좀 플로우를 좀 따라가면서 우리나라 이제 대형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반도체 IT가 약한 대신에 앞서 말씀드렸던 기아,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만도 이러한 기업들이 어제 이제 굉장히 또 강했었던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원달러 환율이 하향 안정화가 돼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 그러한 시장이 되기 전까지는 일단은 자동차 관련주 쪽으로 눈을 돌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원달러 환율의 하향 안정화가 우선이기 때문에 이 흐름을 지켜보시면서 대형 시총 위주 뭐 이런 종목들 조금 바라보시라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차 관련주들 조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자동차 이 대형주들 말씀이실까요? 아니면 또 소부장까지 같이 봐도 될까요? 일단은 종목별로 차별화 장세가 나타날 때는 당연히 이 중소형주가 조금은 더 빠르게 움직일 수는 있어요. 수익률 게임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더 이제 많이 움직이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도 그렇고 지금 글로벌 지수도 그렇고 하단이 언제 이탈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상승할 것만 놓고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중소형주를 매매를 하시는 게 더 유리하지만 네. 반대로 하락할 걸 생각을 해보면 대형주들은 많이 빠져봐야 2%, 3% 혹은 5%지만 중소형주는 거기에 배수로 빠지잖아요. 뭐 올라갈 때 두 자릿수 수익을 기대를 하면 당연히 조정일 때 두 자릿수도 나올 것을 우리가 좀 인지를 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고민이 되지만 대형주 위주로 일단은 포트폴리오를 꾸리는 게 큰 수익을 벌지 못하겠지만 덜 다치는 길이 아닐까 네.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짚어주신 거 중에서 좀 몇 종목만 차트로 좀 자세하게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현대차와 기아는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네. 각각 보지는 않고요. 기아만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네. 지금 일단 뭐 기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바닥을 짚고 지금 올라오면서 다시 이제 장기 이평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평선을 코앞에 두면 이 이평선까지는 일단 가려는 움직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1차적으로는 기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75,000원이라는 가격대 이하로 내려오지 않는다 했을 때는 다시 한번 80,000원대 돌파를 좀 노려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서 이제 80,000원이라는 가격대가 돌파하게 되면 뭐 85,000원을 넘어서 10만원까지 시세는 나오긴 어렵지만 85,000원까지도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전문가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니까 좀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자동차 관련주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제 글로벌 시장 살펴봐 주셨을 때 수소차 관련한 이야기도 해 주셨고 또 풍력까지도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것도 좀 긍정적으로 좀 시너지가 좀 나고 있을까라고 이렇게 의견 주실 수 있으실까요? 다시 한 번만 질문 좀 그러니까 주시겠어요? 자동차 관련주로 해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제 수소차 관련까지도 네.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되겠다라는 이런 의견이실까요? 네, 일단 뭐 저는 당연히 수소 관련한 기업들도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제 수소라는 것 자체가 계속해서 뭐 빠르게 성장을 한다 그래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대체 에너지에 따른 순환매를 좀 고려를 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을 보게 되면 수소 충전소로는 JNK터를 가장 원픽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제외하고 나서 놓고 보게 되면 네. 상하프론테크라는 기업이 있어요. 네, 이제 전기차 기업이면서 수소차 기업. 그러니까 전기차로도 한번 먹을 수 있고 네. 수소차로도 한번 반응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있어서 저는 수소 충전소를 대표하는 JNK터 그리고 이제 수소차 부품을 생각을 한다면 상하프론테크 쪽을 바라보는 것도 좋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수소차 관련 종목과 또 수소차 부품 관련주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오늘 우리 증시 좀 투자 전략도 좀 세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뭐 장 초반은 개파락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한번 낮은 가격에 사볼까라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또 투자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나 일단 전체적으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장 중후반까지는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우리나라 시장의 변동성이 좀 안 좋게 변했던 구간대가 언제였냐면 10시 반부터였거든요. 10시 반은 무슨 이슈가 있냐? 중화권 증시가 출발을 해요. 어제 우리나라 장 시작하고 나서는 굉장히 좋았는데 중화권 증시 출발하고 나서 거의 한 오후 2시, 3시까지 계속해서 이제 밀리는 상황을 좀 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개파락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시간을 두고 중화권 증시의 방향성이 오늘 질적받는 구간에 돌입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해도 늦지 않는다. 괜히 오전부터 트레이딩을 해서 너무 고민에 빠지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문가님께서 조금 관심 가질 만한 섹터 좀 꼽아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 저는 여전히 리오프닝 관련 쪽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리오프닝은 어차피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빅스텝이라든지 이러한 이슈와는 거리가 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문제시되는 이슈와 조금 거리가 먼 산업을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제이시스 메디칼이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지난주 9,000원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시세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여전히 피부 미용 의료 장비 쪽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높게 가져갈 수 있어서 리오프닝 관련주를 본다면 제이시스 메디칼을 봐야 된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피부 미용 관련주,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로 해서 이렇게 꼽아 주셨는데요. 오늘도 조금 같이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리오프닝 관련주에서 우리 피부 미용 또는 화장품 관련주도 좀 같이 봐도 좋겠을까요? 어떠실까요? 일단 화장품주도 저는 봐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일단 화장품의 가장 큰 매출은 리오프닝도 중요하지만 중국 매출이 좀 회복을 해야 되거든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바닥권에 있는데 좀 다른 리오프닝주 대비해서 많이 못 올라온 이유가 중국에서의 매출이 아직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네네. 저는 굳이 리오프닝을 볼 때 이 화장품을 보는 것은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리오프닝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제이시스 메디카 같은 조금 치고 가는 종목을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대신에 기술주 중에 받은 낙폭주들이 많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삼성전기 이러한 종목을 가격적인 메리트가 지금 발생한 구간에서
나눠서 담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하시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리오프닝 관련주로 해서 피부 미용 또 화장품 뭐 이렇게 다양하게 짚어주셨는데요. 네, 전문가님 아무래도 리오프닝 관련 이슈가 나오면 가장 먼저 핫하게 조금 관련된 게 항공 또 여행 관련주였습니다. 최근에도 조금 각광을 받았었는데요. 이쪽은 또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뭐 항공 쪽도 저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좋게 보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네네. 다른 업종을 말씀을 드린 건데 네. 항공도 이제는 MLCC 저가항공을 봐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저가항공사들이 지금 두 가지를 하고 있죠. 네. 단거리 화물 노선. 네, 화물 노선입니다. 네. 화물 노선까지도 하고 있고 또 단거리를 넘어서 중장거리 또 여행 노선에 계속해서 이제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TA 항공 같은 종목들 지금 자리 좋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성 전문가님과 함께 좀 이슈 체크를 해봤는데요. 지금 짚어주셨던 내용 토대로 여러분들 좀 성공 투자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김태성 전문가님이었습니다.